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약 100년 사이 단성호족에서 여성 호주의 수는 전체 호주의 약 6 내지 10%에 이른다.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. 조선시대에는 이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남은 부인, 과부가 호주가 됐습니다. 물론 조선시대 호족은 지금의 호족과는 다른 일종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마는 여성이 한 집안을 대표하는 그런 가장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호족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? 그것은 바로 일제시대입니다. 일제는 이 강제 점령기 중에 일본식의 호주제를 우리나라에 들여왔고 그 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조선시대의 이 호족을 통해서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. 이 단성 호족에는 이 남편을 여윈 이 과부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데요. 자,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? 조선시대에도 과연 재혼이 자유로웠을까요? 율곡의 친가가 있는 경기도 파주 덕수이시 선산엔 율곡의 가족묘가 조성돼 있다. 산비탈 맨 윗자리에 놓인 무덤의 주인은 율곡. 그 뒤엔 부인 노씨의 무덤이 있다. 나란히 서 있는 율곡 부부의 무덤 아래쪽엔 사임당과 이원수 부부의 합장묘가 있다. 죽어서는 함께 묻혔지만 사임당은 남편보다 10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. 내가 죽은 뒤에라도 당신은 다시 장가들지 마시오. 우리가 7남매나 두었으니 더 구할 것이 없지 않소. 그러니 구태여 예기의 교훈을 어기지 마시오. 당시 조선시대 남성들에게 재혼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. 하지만 남편의 재혼을 원치 않았던 사임당은 이렇게 직접 재혼하지 말 것을 당부했던 것이다. 그렇다면 여성의 재혼은 당연한 일이었을까?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취재팀은 정재영 박사를 만났다. 정 박사는 단성 호적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사를 연구해왔다. 수보 정계상이 호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그 처가, 이 정계상의 처가 양녀 춘월이라고 되어 있어요. 단성 호족에서 재혼한 과부들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. 정계상의 부양가족엔 의자, 즉 의부다들이 있다. 양녀 춘월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정계상과 재혼한 것이다. 이 밖에도 재혼 사례는 또 있었다. 또 집안 가족 관계를 보면은 여기에 처가 양녀. 양녀로서 이소사, 이조이예요. 사실 이게 한자로는 소사라고 돼 있지만 한글로는 조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조이가 살고 있죠. 근데 이 이조이 같은 경우에 재혼으로 추정이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이 씨가 데려온 딸을 이부녀라고 표현하고 있다. 이 씨가 아버지가 다른 딸을 데리고 재혼한 것이다. 양반가의 여자도 재혼을 했을까? 반동권 씨 성화보에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다. 딸의 후부, 즉 재혼한 남편을 뜻한다. 후부란 단어는 성화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양반가에서도 과부의 재혼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.
그런데 성종대에 이르러 과부 제가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둘러싸고 조선 왕조가 시끄러워졌다. 입법 과정에 참여한 46명의 대신 중 42명이 제가 금지를 반대했지만 성종은 왕권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다. 만들어졌을 때 양반들조차도 반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어떻게 여자 혼자 평생 살으라는 거냐,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, 그런 것들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서서히 이제 사회에 정착이 되어 가는데, 그것만 정착된 것이 아니라 그 성리학적인 관습, 이런 것들이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생활 속에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제가를 금지하는 것도 역시 생활 속에 정착을 하게 됐고, 성종 16년, 제가한 여자의 자식은 벼슬에 오를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졌다. 이로써 과부의 제가가 실질적으로 금지된 것이다.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팥쥐 설안와 이 장화홍련전은 여성들의 재혼,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 이 재혼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. 설화에 의하면 이 퇴계 이황과 같은 대성리학자도 이 며느리의 재혼을 적극 권유했다고 합니다. 적어도 이 제가 금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성들의 재혼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고 또 실제로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것은 연료비입니다. 조선 왕조는 이렇게 연료비를 만들어서 이 정조를 지키는 여인들을 칭송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것은 경국대전입니다. 이 경국대전에 보면 이 남성들의 이 재혼 규정이 있습니다. 이 남편이 부인과 사별을 하면 이 3년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재혼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재혼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정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.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 조선 왕조는 시집간 딸에게까지 재산을 나눠주고 또 제사를 받들게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정절 문제에 있어서는 남녀가 평등하지 못했습니다.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? 조선 왕조가 여성의 정절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는 왕조실록에 간통 사건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. 태조에서 성종대까지 조정에서 직접 다룬 간통 사건만 749건. 조선시대의 간통 사건 중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어우동 사건이다. 실록에 의하면 태강수의 아내 어우동은 은그릇을 만드는 공인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쫓겨난다. 그 후 어우동은 수많은 남성들과 자유로운 애정 행각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. 간통을 한 어우동에겐 극형이 내려졌을 뿐 아니라 족보에서 그 이름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까지